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12명, 공항 검역에서 1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26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7,98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카나가와에서 1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2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33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남녀 총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대가 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70대와 80대 여성은 동거 중인 20대 손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어 젊은 층의 감염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으며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408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1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17.9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9.6%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1입니다. 도쿄경보의 발령으로부터 일주일 경과하였지만 신규 감염자 수와 주당 증가 비율로 보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도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8일과 도쿄경보 발령 전 15시의 인파를 비교한 결과 도쿄역은 1.1% 감소하였지만 긴자역 0.9%, 신주쿠역은 1%, 시부야역은 6.7%, 록봉기역은 25.2% 각각 증가로 도심의 인파 또한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휴업 요청의 2단계까지 해제가 진행 중이나 도에 따르면 경보 발령 중에는 3단계로 완화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기타 kyushu시에서는 이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이 확인된 것은 18일 연속으로 모두 14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알아보는 항체 검사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4만 명 규모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今回我々ソフトバンクの社員そして、その家族、取引先様の社員その家族を含めてですね、一人でも多くの人々を守りたいという思いから、抗体テストというものを始めました。 검사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사원과 거래처, 의료 종사자 모두 46,06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191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양성률은 0.43이었습니다. 또한 그룹 직원들의 양성률은 0.23%, 의료 종사자의 양성률은 1.79%로 확인되었습니다. 쇼와대학 의학부의 니키 요시히토 개공 교수는 직업에 따라 양성률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이 가고 흥미로운 숫자이다. 항체 자체가 측정된 바이러스 감염 방어에 효과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만약 그렇다면 해외에 비해서 일본은 적어 이른바 집단 면역을 획득하려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제2파가 있는가 없는가와는 별도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은 10일 중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며 참의원에 보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는 회기 말까지 한 주가 남아 야당 측이 회기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측은 폐회 중 심사를 필요에 응하고 연장하지 않고 폐회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은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0일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와 모든 강요가 참석한 질의가 열린 뒤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참의원에 보내져 모레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는 다음 주 17일에 회기 말까지 한 주가 남아 야당 측은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회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두는 것은 위기관리 상황 하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산 통과 후 정부의 제대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며 폐회 중 심사를 필요에 따라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당 측은 대부분의 법안 통과에 목표가 서 연장하지 않고 폐회할 방침이며 회기말을 앞두고 여야 논의가 활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며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통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산과 실업자 증가도 포함한 향후 경제의 악화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제2차 추경 예산안에서의 구제책이 부족한 것도 아직 있다며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조만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허위 학력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되는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 대학이 코이케 씨가 1976년에 졸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카이로 대학은 8일 성명에서 코이케 유리코 씨가 1976년 10월 카이로 대학 문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한 것을 증명한다. 졸업장은 카이로 대학의 정식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일부 언론이 카이로 대학의 졸업 증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카이로 대학 및 카이로 대학의 졸업생의 명예훼손이다. 간과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뒤 이집트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7월 5일 치러질 도지사 선거 재선 출마 표명 시기를 신중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도쿄 도의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추경이 통과 전방인 회기 말에 이달 10일을 고비로 보는 시각은 본인이 부정하였습니다. 도쿄는 감염 확대 경계를 호소하는 도쿄 경보를 발령하고 코로나 대응을 우선으로 한 뒤 고시일인 18일 직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회기를 앞둔 9일 밤 코이케 씨는 도청에서 재선 출마 의향에 대한 보도진의 질문에 내일은 아닙니다라며 10일 표명을 명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밤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일본 요리점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은 고이즈미 내각의 동창회로 보이며 야마사키 타쿠 전 부총재와 타케베 츠토무 전 간사장,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 등도 참석하였습니다. 야마사키 전 부총재에 따르면 코이케 지사도 이날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으며 모임 중 전화통화로 얼마 남지 않은 도쿄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를 표명할 것을 나타내고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모든 예적금 계좌에 마이넘버를 등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타카이치 총무상은 소득 등을 국가에 파악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토대로 전 계좌에 대한 의무는 보류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해나 상속 등의 때에 계좌 확인을 하게 되는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예적금 계좌에 마이넘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소득과 자산 등을 국가에 파악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타카이치 총무상은 기자단에게 어디까지나 편의성 때문에 검토했지만 심사숙고한 결과 희망자만 하는 것도 좋겠다며 의무 부여를 보류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가 희망자에게 국가의 지원금 등의 이체 계좌를 마이넘버 제도에 등록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いう事態に限らずですね、多様な給付に対応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思うと、基本的に全ての方々が一つだけワン口座登録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大変効果的であると。 개인 단위로 다양한 급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계좌 정보를 한 계좌만 등록하셔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싶다. 가능하면 의무화하고 싶다라며 국민에게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 등록의 의무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휴업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지원금을 급부하는 제도로 국가는 월액 33만 엔을 상한으로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는 9일부터 이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법안 심의가 시작되었고 카토 장관은 고교생과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에서 하고 법안의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접수를 개시하고 싶다. 신청에서의 지급까지의 기간은 2주까지 하고 싶다라며 다음 달 말까지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나 고용 중지된 사람은 이번 일주일 만에 예상치도 포함해서 4천여 명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60%가 비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후생노동성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았던 것은 요식업으로 1362명, 이어 숙박업이 646명, 제조업이 544명, 소매업이 428명, 오락업이 40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고나 고용 중지가 일주일에 4,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2주 연속으로 올해 1월 이후는 총 2만 명을 넘어 2만 933명이 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음식업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조정지원금을 활용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호소하였으며 향후도 늘어날 수 있다며 기업의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트기 외무상은 영국의 트러스 국제무역상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회담을 가지고 영국이 EU 탈퇴에 따라 양국의 새로운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은 EU와 EPA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연말까지 이행기간이 지나면 영국과의 관세 우대 조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EU와의 협정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해 조기 타결한 후 연초 발효를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10일 오전 0시 22분경 코우치현에서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토사만이며 진원의 깊이는 20km, 규모는 매그니튜드 4.6이었으며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